삐딱 토크입니다. 삐딱한 삼관왕들이 풀어내는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셜미디어테이 안태국장입니다. 저희가 한동안 격주했습니다. 소셜미디어테이가 새 집으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요. 그동안 좀 제대로 이 삼관왕들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시즌2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즌1에 이어서 열혈 토론해 주실 분들입니다. 먼저 학술 삼관왕 조동욱 충북 도립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고시 삼관왕 최용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오늘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뭐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도 좋고, 근데 요즘 사람들이 네. 삐딱 토크가 안 나가니까 네. 걔네들 정신 차렸나 봐. 먼저 이게 왜 이러나 이게 오늘의 토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주 상당부 지역의 여야 정치인들이 이게 상당히 좀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 있고 뭐 일부는 억울한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정순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속 기소가 됐어요. 혐의도 굉장히 많던데. 근데 교수님 네. 이게 최근에 막 국회에서 21대 국회 최초의 그 체포동의안이 또 처리된 국회의원이고 해서 주민으로서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부 지역구입니다. 네, 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좀 착잡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좀 제일 만만해 보이나 봐요. 좀 쉽게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버리는 카드?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네, 그냥 버리는 카드. 너 하나 나가도 상관없어? 뭐 이런 식의.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변호사님 이게 그 국회 구속까지 될 상황이었는지 타이밍은 또 어떤지 우리 법조계 인사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뭐 불출석했다는 것이 크게 좀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구속영장도 아니었고 체포영장인데 그러니까 검찰에 출석하라는데 출석을 안 하게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서 뭐 인치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그 자체를 안 했다, 출석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되는데도 만약에 정정순 의원 측이나 변호인이나 아마 전략을 짰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출석을 하면은 이미 그 외조카하고 자원봉사센터 팀장하고가 구속 기소됐잖아요. 현재는 구속으로 나와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검찰에 출석한다면 영장이 반드시 청구가 될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불출석을 한 것이고, 불출석을 해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요번에 국감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해서 지체를 시키다 보면 결국은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공선법 위반은 6개월 선거 끝나고 6개월 만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불출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결국은 구속까지 되는 상황에 검찰이 이제 묘수를 찾아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정정순 의원은 청주 교도소 독방에 또 혼자 계시다고 하고 책 읽으면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쨌든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판을 예단하는 건 좀 어려운 건지만 혐의나 이런 거로 볼 때 우리 전직 검사 출신으로서 재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큰 혐의는 세 가지예요. 3천만 원을 회계로 고의로 누락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 2천만 원 정치자금 수수,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명단을 USB로 받아서 이렇게 수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개개의 사안을 보면 사실상 큰 범죄는 아니에요. 일반인 같으면 집행유예나 벌금 정도 받을 만한 사안인데, 아시다시피 선거 관련 범죄는 엄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처벌도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로 엄청나게 처벌이 중하잖아요. 네. 일반인 같은 경우는 벌금 100만 원 받는 거 흔한 일이지만, 국회의원 때는 선거 관련해서 벌금 100만 원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로 엄청나게 처벌을 하는데, 이전에 2명이나 구속이 됐었고 정 의원 자체도 구속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공범 혐의나 아니면은 사전에 인지했다라는 것을 부정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당선 실형까지는 선고를 안 돼도 당선 무효용 선고는 피하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는 피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힘든 게 본인이 어떻게든지 해서 100만 원 아래를 받는다고 해도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받으면 또 의원직이 날아가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만약 300만 원 이상 받으면 항소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요. 예. 그럼 그냥 날아가게 돼 있으니까. 시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이게 이제 그래서 정 의원도 이제 맞고소를 했던 이유가 이제 당선 무효를 만들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 신고한 거라고 이렇게 맞고소를 했는데 무혐의 났긴 했지만은 근데 이제 그게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검찰에서 저는 항소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도 검찰은 더 많은 형을 달라고 해서도 항소를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항소할 수 있거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 핵심은 회계 책임자가 아니라 정정순 의원의 처벌 여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피고인이 만약에 회계 책임자가 항소를 안 해도 저는 검찰이 해야 된다고 봐요. 또 할 거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게 또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상황이 그렇게 이제 재판을 통해서 당선 무효까지 나오면 선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거법 위반은 재선거잖아요. 다시 하는 거. 그렇죠. 선거가 무효라서. 예. 그래서 이제 재선거를 하게 될 경우 그게 이제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부 신문에도 냈더라고요. 뭐 누가 유력하다 뭐 나오곤 했던데 가장 유력한 분은 윤곽근 전 후보죠, 그죠? 윤곽근 전 2위 했던 예, 강력한 경쟁자였던 윤곽근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시죠? 네. 그분이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그럼 뭐 저 우리 윤곽근 위원장 얘기를 뭐 안 할 수 없네요. 그 라임 사태 때 그 이제 관련해서 이제 자문료를 받고 뭐 이렇게 자문하는 것을 했는데 아니 갑자기 압수수색을 최근에 당했어요. 김봉현 전 회장이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데 우리은행에서 판매를 하는데 우리은행에서 그 문제에 있어서 중단을 시켰다는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곽근 전 검사장한테 정치인이었을 때죠. 전 검사장을 그만두고 정치인이었을 때 그 로비를 했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서 2억 2천만 원을 건네줬다. 우리은행 측에 로비를 해달라고 해서 로비 자금으로 건넸다라고 해서 이제 수사가 들어온 거죠. 이제. 아니 근데 이분한테 뭐 별장 가서 술 먹고 술 먹는 거마다 나오네. 우리는 겨우 족발 먹는데 오늘 우리 족발이잖아요. 근데 뭐 본인은 뭐 아니라고 하고 아니라고. 또 이 사건이 원래 다 수사가 아니라고 마무리된 건 그러세요. 아니니까. 네, 그렇죠. 시작은 다 윤곽근 저기 도당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건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세금 처리해서 자문료로 받은 거다. 그렇죠. 예. 근데 자문료 치고는 좀 크긴 하죠. 2억 2천만 아, 그래요? 원이니까는. 아니 아무튼 저희가 굉장히 인지도가 올라가서 서울에 올라가서 상당구에서 올라갔다 그러면 다 알아. 상당구. 청주 상당구에 네. 오셨습니까? 아, 서울 사람들도 알아본다는.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네. 상당구에 많이 네, 많이 있어. 재선거가 일어난다면 근데 누가 이- 뛸까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분들 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에 대선하고 맞물리잖아요. 그럼 대권 후보랑 파트너가 된 사람이 뛰지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나 후년이나 어쨌든 센 사람이 나와야 되겠네요? 좀 브랜드가 아니, 있는 아니 사람. 그러니까 내년 4월 7일이라면 진짜 중앙에 중량감 있는 사람들이 낙하산 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 여기 무당은 네. 내후년이라면 대권 후보하고 관계된 사람이 누굴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오겠죠. 김동연 전 부총리 항상 거론됐었잖아요. 김동연 전 부총리나 노영민 비서실장이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 내년 4월 7일이라면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아, 내후년은 뭐? 도지사는 안 하고? 내후년은 뭐? 와, 또 도지다 생각이 있으시고. 네, 내후년은 아니 그러니까 내년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고 있고. 노영민 실장 내후년이라면 이거는 대권 후보가 정하지. 그럼 지금 있는 그리고 대로 그럼 되지. 야당 쪽에는 정호택 전 의원은 나오려고 할까요? 거기 이번에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당연히 도전할 것 같고 그 다음에라 그러면 지방선거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아, 지방선거 있으니까. 정우택 의원도 뭐 저기 죽을 때까지 뭐 하려고 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뭐 한 지역구의 정치 상황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지역이 그러니까 이게 되어서 그냥 로컬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 체인으로 얽혀 있지. 상당 국민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네. 아, 이것도 상당히 전국적인 어떤 그 나침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 내년이든 후년이든 만약에 선거가 치러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누가 현 집권 세력 여당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야당이 확 판을 엎을까요? 저는 언제 상당구? 상당구만 본다면. 상당구에서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힘을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에 박빙이었잖아요. 박빙이었기 때문에 또 보수.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새로 동남지구가 본격적으로 다 들어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상당구는 이제 뭐 미원이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쪽 표가 많았는데 지금은
지금 말씀드린 방서지구, 동남쪽 아파트 단지 많이 들어서면서 쉽지는 않은 거죠. 아, 네, 가장 그쪽이. 젊은 네, 도시가 네. 또 지역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당구에 새로 오시는 동남지구 그 주민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됐네요. 그럼요. 선거 또 하고 싶어요? 그럼 이사가 아, 선거. 아유, 투표하고 싶잖아. 저는 강 건너 삽니다. 마음 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구 어떻게 될지 상당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